안녕하세요. 영양수 박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임신기에 먹으면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또 먹으면 안 되는 또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하게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해보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실제로 임신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한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임산부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또 반면 먹지 말아야 될 제품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료명에 과라나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거는 카페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임신기에는. 그 다음에 밀크시슬이 있어요. 밀크시슬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임산부는 섭취에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양제를 만나셨을 때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임산부는 주의하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임산부가 꼭 섭취해야 될 영양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신 초기에는 엽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세요. 그래서 임신 초기이시면은 엽산을 꼭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국제 산부인과 연맹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은 적어도 임신 4주 전부터는 그리고 임신 후 12주까지는 엽산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멀티비타민을 하나 정도 챙겨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엽산 외에도 다른 이제 비타민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수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체중아 출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비타민 A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과량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 섭취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A 권장량 수준으로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비타민 A가 권장량 수준 정도로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 초기에는 철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제 형태로 섭취될 필요는 없어요. 임신 초기에는. 왜냐하면 초반에는 철을 구태여 더 먹지 않아도 식사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철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철분 용량이 혹시 들어있더라도 저용량으로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보충제로서 철분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임산부의 하루 권장량인 24mg을 모두 충족시키려면요 식사로부터는 보통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말고 드시도록 하시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하고 식사 사이, 그러니까 식후 한 2시간 정도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철분 너무 많이 먹지는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하루 섭취량 45mg은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뿐 아니라 임신 중기에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면 열량, 단백질, 식이섬유, 수분, 칼슘의 섭취가 중요하세요. 아까 임신 초기랑 좀 다르죠. 임신 중기부터는 태아, 태반, 모체 조직의 합성과 유지를 위해서 체중이 또 적절히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주당 0.5kg 정도의 증가를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임신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 임신 중기에는 하루 섭취 칼로리를 340칼로리 정도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임신 후반기가 되면 좀 더 증가시켜서 450칼로리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열량의 근본으로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유의를 하시고요. 단백질은 임신 중기에는 그래서 그람으로 따지면 단백질로서 15g 그리고 후기에는 30g을 식사에 추가를 하시도록 합니다. 식이섬유는 임신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에서 25%를 늘려서 드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은 하루 한 컵, 한 200ml를 적어도 추가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칼슘은 이제 임신 중기부터는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권장되는 양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 섭취량이 낮거든요, 칼슘이. 그러다 보니까 임신기라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매우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다 피하라는 건 아닌데요. 그 중금속 제어가 잘 안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에는 라벨에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중금속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 관련돼서 언급이 되어 있고 IFOS라는 국제 오메가3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권하고 있는 오메가3인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사실은 임신기면 더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유는 두뇌의 구성 성분이 DHA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섭취하는 게 훨씬 이로우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메가3는 중금속 제어가 잘 된 프리미엄 오메가3 캅셀이라면 오히려 안전하게 드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두 번째로 섭취하면 좋을 그러나 섭취에 주의해야 될 그런 영양제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산부의 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또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면역력 저하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한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야기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말 따르셔야 돼요.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신 이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신기에 먹어야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영양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임신기는 중요한 시기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신 후에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